개인적으로는 2022년 출시한 애플의 디바이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연말 시즌, 졸업 입학 시즌에 어떤 아이패드를 선택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맥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M2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의 맥북은 맥북 프로 14형, 16형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13형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고 맥북 에어 모델 같은 경우도 M1이 탑재된 모델이 있고 M2 칩이 탑재된 모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면 좋을지, 특히 대학생이나 휴대하면서 노트북을 사용하기 원하는 직장인분들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릴지는 이미 이 앞에 있는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M2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모델인데요. 제가 이 모델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 출시한 애플의 디바이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애플워치 울트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와 바로 M2 맥북 에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실리콘 칩 중에 첫 번째 칩은 M1이었죠. 그리고 이 M1이 처음으로 탑재된 모델이 바로 맥북 에어였고, 이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 성능적인 부분 물론이고 특히 배터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칩을 처음 넣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확장성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변경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서 제가 이 모델을 리뷰를 했을 때도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를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해보면 정말 활용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일단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 모델은 M2 칩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에 비해서도 좋은 성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도 저처럼 4K 영상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영상을 동시에 작업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편집 작업 등을 하실 수가 있고 개발 관련 프로그램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휴대용 노트북 같은 경우는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맥북 에어 M2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18시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 등에 갔을 때도 꼭 전원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맥북 에어 M2 모델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맥북 프로와 다른 특징은 바로 휴대성입니다. 이 모델 1.13cm의 굉장히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메탈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1.34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휴대를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맥북 프로 14형 모델 같은 경우는 1.6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16형 모델 같은 경우는 2.1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피는 물론이고 이런 무게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맥북 프로 16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백팩에 넣고 다녀야 되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반면 맥북 에어는 확실히 그런 부담 적게 사용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휴대를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과 확장성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디바이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디자인을 변경하면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 모델, 바로 직전 모델을 샀던 분들이 기변을 하는 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했던 사용자들이 기변하는 걸 고려해서 제품의 디자인을 연속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M1과 M2에서 디자인이 크게 한번 변경이 됐고 이렇게 새로운 컬러들도 출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디자인은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셔도 꽤 오랫동안 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맥세이프가 적용됐다는 점도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노트북을 충전할 때 이 케이블이 발에 걸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케이블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5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P3 생영역을 지원을 하고 트루톤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감상할 때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4개의 스피커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영상, 애플 TV 플러스 등을 통해서 영상을 감상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3 마이크 어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맥으로 화상통화 등을 할 때는 제가 에어팟이나 에어팟 맥스를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제가 강의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할 때도 마이크 등을 연결하지 않고도 제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었고 듣는 분들도 이질감 없이 잘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상 미팅 등을 할 때도 맥북 에어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1080p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도 선명하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키보드하고 트랙패드인데 일단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기 때문에 잠금 해제를 할 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구매를 할 때 그리고 나중에 애플페이가 되면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이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입력은 제가 해보면 꽤 좋은 키감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터치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맥북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스처를 지원한 건 물론이고 편안한 클릭감과 반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출장 등을 갈 때도 맥북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KTX 등은 이 마우스를 놓을 공간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맥북은 제가 마우스 없이도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데 이 뭔가 자막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 대비 M2가 탑재된 맥북 에어 모델이 가격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이 모델 다양한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M2 칩이 탑재된 모델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분명 프로 시리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 할인, 대학생, 신입생,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 분들은 교육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후속 모델의 출시 시점으로 봤을 때도 이 모델은 아직 M3 칩이 탑재된 모델 등의 루머는 없기 때문에 맥북 프로 14형과 16형 모델 같은 경우는 차기작에 대한 루머가 있지만 이 모델은 아직 그런 루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디자인적인 부분이 한번 크게 변경됐기 때문에 이 모델은 지금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맥OS를 사용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맥OS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리뷰에서 자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맥OS 한번 사용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꼭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맥OS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는 꼭 살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종 맥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떤 맥북을 선택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모델을 추천해 드리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맥북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